네, 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수학 교과서로 공부한 비례식을 알아볼까요? 차시를 익힘책으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 52쪽과 53쪽을 펴시고요. 자, 먼저 비례식이라는 거는 서로 비율이 같은 두 개의 식을 나란히 쓴 거를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1대2는 2대4랑 비율이 완전히 같은데 왜요? 전항과 후항이 똑같이 2배씩을 했고요. 또 비율로 나타내도 같기 때문에 두 비가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있죠. 1대1이나 2대4처럼 비율이 같은 식을 중간에 는 기호를 써서 같다라고 쓰면 이거를 무슨 식이라고 부른다고요? 비례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례식에는 항이 총 4개가 있는데 각각을 치면 각각을 보면은 1대2에서 얘는 전항, 얘는 후항, 2대4에서 얘는 전항, 얘는 후항이 되지만 비례식으로 한 묶음으로 봤을 때는 외항이라는 말과 내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식에서 외항은 어떤 애들이죠? 외항이라고 하면 바깥 외자를 써서 1과 4처럼 이 비례식의 바깥을 지키고 있는 친구들 외항이라고 하고요. 그럼 안쪽에 들어있는 친구들은요? 안쪽에 있는 얘네는 내항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외항, 내항. 바깥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각자의 비와는 상관없이 비례식에서만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시를 들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1번과 2번은 단순한 복습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굳이 같이 풀어주지 않을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개의 비가 같다라는 걸 나타낸 식을 땡땡식이라고 한다. 빈칸에 알맞은 말 쓰는 문제고요. 2번은 외항의 세모, 내항의 동그라미. 바깥에 있는 외항에는 세모, 내항, 안쪽에 있는 내항의 동그라미. 이거를 왼쪽, 오른쪽씩 둘 다 해보라 라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1, 2번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선생님이 답을 다 알려주지 않고요. 선생님은 3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에 보니까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서 비례식을 세워보라고 하는데요. 비례식이 되려면 일단 기본 형태가 어때야 돼요? 비례식이 되려면 가운데에 는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왼쪽에 비 하나, 오른쪽에 비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같다라는 표시가 들어가려면 왼쪽을 계산했을 때랑 오른쪽을 계산했을 때 비율이 완전히 같아야 되겠죠. 그쵸? 혹은 비율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야 합니다. 근데 위에 보기를 보시면 자연수인 것도 있지만 소수로 된 것도 있고 분수로 된 것도 있고 자연수이다 하더라도 식이 생각보다 숫자가 커서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요. 가장 간단한 비로 바꿔야 합니다. 뭐라고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꾼다. 제일 왼쪽부터 보시면 4대 10은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더 간단하게 바꾸면 2로 각각 나눌 수 있죠. 4랑 10을 각각 2로 나누면 2, 2는 4, 2, 5, 10. 2대 5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16대 12는 어떻게 바꾸죠? 얘도 2로 나눠주면 지금 이 비례식이 다 따로따로니까 선생님이 색깔을 아예 다르게 할게요. 헷갈리지 않게. 16대 12는 자, 4로 나눌 수 있겠다. 16과 12에 4가 각각 몇 번씩 들어갈까요? 4, 4, 16, 4, 3, 12. 이렇게 각각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2.8대 4.9는 소수기 때문에 우리가 10배씩을 해서 일단 자연수로 고치겠습니다. 10배만 해주면 28대 49가 되는데요. 7로 약분할 수 있기 때문에 7로 한 번만 나눠주면 7, 4, 28, 7, 7, 49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네 번째를 보시면 20대 45는 5로 한번 나눠볼게요. 5, 4, 20, 5, 9, 45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마지막에 다섯 번째 숫자는 분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이거 X자로 곱해서 푸는 거 알려줬던가요? 자, 잘 기억이 안 난다면 9분의 1 대 6분의 1이니까 두 수를 곱한 54를 각각 곱해줍시다. 9분의 1에다가도 9, 6, 54를 곱해주고 6분의 1에다가도 9, 6, 54를 최소 공배수를 똑같이 곱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 약분돼서 6 곱하기 표시를 안 했네. 약분돼서 9 6대 9가 되고 3으로 한 번 더 나눠주면 3, 2는 6 3, 3은 9 이렇게 위에 있는 5개의 비 모두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고쳐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식에서 4대 3과 비율이 같은 비, 2대 3과 비율이 같은 비, 4대 7과 비율이 같은 비를 우리가 그대로 찾아서 쓰면 되겠네요. 선생님의 노란색, 분홍색 화살표를 잘 따라와 주세요. 4대 3과 비율이 같은 거 어디 있더라 위에? 여기. 이 친구의 원래 식은 16대 12였는데 나눠보니까 4대 3과 똑같더라 라는 게 밝혀졌죠. 그 다음 2대 3과 똑같았던 건 어딨지? 가장 최근에 우리를 속썩이게 만든 9분의 1 대 6분의 1이었습니다. 9분의 1 대 6분의 1이 어쩌고 저쩌고 곱하고 나누고 해보니까 2대 3이랑 똑같았고요. 마지막으로 4대 7이랑 비율이 똑같은 거 위에 어딨죠? 계산했더니 4대 7이 나온 거 여기 있죠? 2.8 대 4.9가 계산했더니 4대 7과 비가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비끼리 모아봤습니다.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나란히 놓고 가운데에 는 표시를 해주면 여기가 아니라 오른쪽 는 표시를 해주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요. 즉 비례식이 되죠. 비례식은 어떤 식?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나란히 놓은 식을 비례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한숨 돌리고 다음 쪽 53쪽으로 넘어올게요. 53쪽으로 넘어왔더니 웬 그림이 있네요. 그림을 보니까 4번에 비례식이 적힌 표지판을 따라서 할머니 댁에 간다고 하는데 길을 따라서 선을 그으라고 한 거를 보니까 이 문제는 비례식인 것들만 찾는 문제. 비례식인 것들만 찾는 문제입니다. 즉 비례식이 아닌 식은 따라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출발선을 어디로 할까? 출발선 여기 어린이가 있는 요곳을 출발선으로 잡아봅시다. 자, 어린이가 있는 출발선. 남자 어린이가 서 있는 곳은 여기 윗부분이죠. 여기에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치고 자, 이쪽으로 가야 될지 아래쪽으로 가야 될지 한번 보면 2대 3은 4대 6 맞나요? 2 2배 하면 4, 3 2배 하면 6이 되죠. 제일 위에 이 아이는 바로 비례식이 맞겠습니다. 이 길로 따라가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친구는 5를 4배 했을 때 20인데 2를 4배 하면 8이 되어야 하는데 6이기 때문에 얘는 비례식이 아니네요.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2대5는 6대9와 같을까? 혹은 3대5는 6대10이 같을까? 해보면 되겠죠. 2가 6이 되려면 3을 곱해야 되는데 5에다가 똑같이 3을 곱하면 15가 되어야 하나 9라고 되어 있으므로 얘는 비례식이 아니고요. 아래 길을 보시면 3대5는 6대10과 같은가요? 3, 2는 6, 5, 2는 10이기 때문에 지금 비례식인 것들만 찾아서 길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왼쪽 길로 가야 할지 오른쪽 길로 가야 할지 정하려고 하느라 봤더니 9대6이 5대2와 같은지 묻네요. 둘 사이의 관계를 보세요. 2에다가 3배를 했을 때 6인데 5에다가 3배를 했을 때 9가 되나요? 아니죠. 2가 3배 했을 때 6이 되면 5에도 3배를 해서 15가 되어야 하는데 얘는 비례식이 아닌가 봅니다. 얘도 나가리. 지금 비례식인 것들만 찾아서 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4대10이 12대 30과 같은지 봅시다. 4는 3배하면 12. 10에다가도 똑같이 3배하면 30 맞죠? 얘는 비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노란색이 맞을지 보라색이 맞을지 한번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3대4는 5대4 같다고? 자, 말도 안 되죠. 왜요? 3대4는 비율로 나타내면 4분의 3이고 5대4는 비율로 나타내면 4분의 5인데 완전히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절대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전항이 다른데 후항이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전항이 다른데 어떻게 후항끼리 같습니까? 말도 안 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보라색 집인 게 답이 확실한데 이렇게 보라색 집으로 오는 게 답은 확실한데 20대 6이 60대 18과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에다가 3배를 하여야 60이 돼요. 6에다가 3배하면 18 되나요? 6, 3, 18 맞죠? 자, 우리가 비례식인 것들을 찾아보니까 2대 3은 4대 6 곱하기 2씩 해서 2대 3은 4대 6이고요. 자, 그 다음 3대 5는 6대 10 얘도 2배씩 해서 3, 2는 6, 5, 20 요렇게 맞고요. 4대 10은 12대 30인가요? 4, 3, 12 10 곱하기 3은 30 얘도 맞죠. 마지막으로 20에다가 3배하면 60, 6에다가 3배하면 18이 돼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비례식인 것들을 4개를 찾아서 이렇게 알맞게 집을 찾을 수 있도록 구해봤습니다. 이렇게. 자, 길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례식인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비례식인 것들에만 이렇게 동그라미 표를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이 해보니까 비례식인 것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전항과 후항에 같은 수를 곱해야만 비례식이 되죠? 전항과 후항에 반드시 같은 수가 곱해졌는지 또는 나눠졌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에 보니까 준기라는 친구랑 연수라는 친구가 비례식 3대2는 9대6을 보고 한 생각을 우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판단을 해야 하네요. 일단 식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3대2는 9대6 좀 크게 쓸게요. 3대2는 9대6 우리는 이게 비례식인 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죠? 먼저 전항을 보면 자, 3이 9가 되려면 곱하기 3을 했어야 돼요. 3, 3은 9니까. 그럼 2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3배를 하여야만 6이 되는데 2, 3은 6 맞죠? 이런 식으로도 비례식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고 또 비율을 구해도 되겠습니다. 3대2의 비율을 구하면 오른쪽이 기준량이라서 2분의 3이 되고 9대6의 비율을 구하면
오른쪽이 기준량이라서 6분의 9, 즉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3이 되는데 왼쪽의 비율과 오른쪽의 비율이 같기 때문에 비례식입니다. 그럼 준기가 한 말 볼게요. 준기. 두 비의 비율이 같으니까 비례식 3대2는 9대6으로 나타낼 수 있어? 맞아요? 틀려요? 정확하게 우리가 방금 설명을 한 부분이죠. 그렇지 않나요? 두 비의 비율이 같으니까 3대2는 9대6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나타낼 수 있다. 딩동댕. 두 비의 비율이 같으니까 비례식 3대2는 9대6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준기가 한 말은 맞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옆에다가 준기의 말이 맞다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준기의 말이 정확해요. 두 개의 비의 비율이 서로 2분의 3으로 같으니까 이렇게 비례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수가 한 말이 맞는지 볼게요. 비례식 3대2는 9대6에서 내항은 3과 9고 외항은 2와 6이야.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내항은 누구랑 누구예요? 3대2는 9대6에서 내항이란 안에 있는 애 밖에 있는 애? 내항이란 안쪽에 있는 애를 내항이라고 하죠. 내항은 3과 9가 아니라 2와 9겠죠. 외항은 말 그대로 바깥에 있는 애가 외항이니까 외항은 3과 6이 되겠습니다. 연수는 둘을 바꿔서 생각한 것 같은데요. 자, 조금 크게 확대를 해서 내항은 누구랑 누구? 2랑 9. 외항은 3과 6. 우리는 내항, 외항 부분을 바꾸던지 아니면 숫자 부분을 바꾸던지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내항, 외항 이 순서대로 한번 지켜서 써볼게요. 비례식 3대2는 9대6에서 내항은 누구랑 누구? 내항은 누구랑 누구? 2랑 9. 2와 9이고 외항은 누구랑 누구? 바깥에 있는 3이랑 6이겠죠. 바깥에 있는 3이랑 6이니까 3과 6이야 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내항은 말 그대로 안에 있는 친구들, 외항은 밖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각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비례식 3대2는 9대6을 보고 누가 맞게 이야기했는지 틀리게 이야기했는지를 살펴봤어요. 준기는 두 비의 비율이 같으니까 이렇게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잘 설명을 했지만 연수는 내항과 외항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맞게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익힘책 53쪽 표 부분에 알맞게 바르게 내항과 외항을 각각 찾아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수학책으로 배웠던 비례식에 대해 익힘책으로 정리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습지를 통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할 텐데 이 비례식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잘 다져나가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자, 학교에 올 때에 수학책, 익힘책, 학습지까지 잘 풀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가져와 주세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도 영상 보면서 따라서 풀 수 있는 데까지 꼭 풀어 오시고요.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